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홍익 이주연입니다. 자, 어저께 그 밤에 술방을 한번 했는데 노가리방이죠.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시장 관련해서는 뭐 방송에서는 딱히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갖다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없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일단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나스닥 선물이에요. 나스닥 선물 보면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구간을 이탈을 했습니다. 전저점까지 이제 이탈을 했죠. 어저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을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구간을 좀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걸 깨게 되면 매도로 그러니까 뭐 선물 입장에서는 풋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진 게 거의 뭐 1300틱이니까 엄청나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뭐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4시간짜리 캔들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좀 큰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봉의 흐름과 거의 뭐 동일합니다. 그런데 추세가 이 저점을 이탈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큰 흐름상에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지금 밀린 게 됐잖아요. 저점을 깨게 되면 여기서 이런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런 반등이 뭐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시장은 이제 하방으로 압력을 계속 받아서 깨러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내려갈 때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밀렸던 구간들을 생각하면요. 항상 저점을 이탈시키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저점을 지켜주는 선에서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주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반등을 주든지 하지 않겠나라고 희망을 좀 가졌었는데 지금 이미 저점을 이제 이탈시켜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정 이후에 반등이 뭐 이렇게 나왔다가 밀릴지 아니면 뭐 이 반등 자체가 이렇게 지금 뭐 깨고 내려온 거에 대한 반등이 이렇게 이제 밀렸다가 아까 올라온 거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왔다가 밀려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어, 그 채팅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갖다가 일단은 돌파를 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저는 여기를 돌파 못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일단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올라가는 섹터들은 경기 방어주 섹터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대략 뭐 요런 트렌드 라인이 또 하나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 저점 라인까지 한번 찍으러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 전저점 구간, 이탈한 구간 여기를 저항으로 받고 이렇게 밀려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를 돌파해주고 이렇게 올랐다가 이 구간을 저항으로 받고 내려갈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건데 어쨌든 깼다라는 거예요. 저점을 깼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방으로 문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툼에 나오면 동참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한데요. 저는 일단 오늘부터 정리 관점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종목들 정리 관점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정리를 했는데 종목이 올라가면 어떡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래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팔고 올라가면 어떡할까를 생각해서 못 팔게 되면 절대 못 팔아요. 그럼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정말 뭐 배당받는 종목들 이런 거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면 푸날로 뭐 월급 나올 때마다 계속 모아가는 게 아니라면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저는 이 저점을 깨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13,000포인트거든요. 여기 깨지면 12,000포인트까지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뭐 저도 시장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시장이 내리는 게 하락장의 수익이 더 납니다만 개인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단타만 하고 단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윙도 해야 되고 좋은 종목들 담아놓고 좀 마음 편하게 주식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올라가는 게 베스트 하고요. 장이 좋을 때 단타나 단기도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손실을 뭐 적게 보고 수익을 낸다라는 거지 하락장이 뭐 그렇게 좋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항상 상승장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맨날 시장 하락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방향이 내려가는 방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한번 나왔을 때 제가 요 구간 돌파할 때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었죠. 시장이 이제는 상방으로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구간 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조정이 나올 거다. 이게 1파 상승이었다라고 하면 자, 이게 1파 상승이었다라고 하면 2파 조정이 나오고 3파 상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차트 분석에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문제는 뭐냐?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서 뭐 급격하게 뭐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들에게는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뭐 빅스텝 한다, 자이언트 스텝 한다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연준이 그냥 뭐 블러핑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요번에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대공황으로 갈 수 있어요. 이미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니 뭐 많이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수를 생각을 해보면 큰 파동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 중간값은 12,000포인트 이하예요. 피보나치로 뭐 0.6, 뭐 618, 뭐 이거 보게 되면 뭐 10,000포인트, 1,600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직도 더 내려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이 피보나치 지수가 항상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상승폭에 대한 되돌림이 나올 때는 항상 중간값 이하로 내려갔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동이 나왔을 때도 저런 식으로 밀렸었고요. 이번에 뭐 역대급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조정폭도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절대 안 빠져. 자, 봐봐요. 미국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파동에 조정이 나왔을 때 중간가까지 또 나왔었어요. 여기서는 아까 더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어 왔는데 이번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대비를 하자라고 계속 위에서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와서 뭐 시장 하락하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생길 수도 있는데 여름 때부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죠? 작년 여름 때부터 미국 장은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나라 장은 빠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7월부터. 그래서 급락 계속 나왔잖아요. 계속 내려왔고 우리나라 장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 장이 조정을 받는 부분에서도 강하게 좀 버텨내는 거예요. 2018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경제방송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죠. 2018년도에 우리나라 장은 하락이었어요. 그런데 미국 장 올라갔죠. 올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급락이 나와서 이렇게 밀렸단 말이에요. 밀리면서 마지막에 우리나라 장이 이렇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버텨줬거든요. 그렇게 버텨줬던 증시도 결국은 한 차례 더 밀려요. 보면 자 보시면 제가 2018년도 때 봐봐요. 미국장 올랐는데 하락이 나왔었죠. 이때도 금리 인상이 이슈였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을 단기적으로 하다가 금리 인상 본격적으로 하면서 쫙 밀렸고 뭐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 저쪽 올랐는데 어쨌든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쭉 밀려 내려간 겁니다. 밀려 내려가다가 12월 달 이렇게 이제 먼저 밀려 내려왔다가 요때죠. 요때 미국장 아까 보여드리면 18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때입니다. 9월부터 이렇게 빠졌어요.
얘네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이만큼 빠졌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9월부터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증시는 항상 뭐 우리나라 장 그냥 뭐 저는 제가 보는 방향대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지지가 나와요. 그러면 방송에서 사람들이 이제 저점입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저점이다라고 저점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건데 자꾸 저점을 맞추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횡보하다가 깨고 내리죠. 횡보하다가 또 깨고 내립니다. 그죠? 이렇게 조정을 크게 한 3번 정도 주고 나서 바닥을 논할 수 있는 거고, 내려가지 않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이제 바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보면, 자, 지금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저점 살짝 이탈했다가 뭐 반등 주다가 보신 것처럼 또 뭐 19년도에 이렇게 안 좋았었어요. 미증시가 19년도에는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9년도 연초부터 얘네는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이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년도에도 뭐 이제 연장선상으로 연초에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이때 뭐 사실 2019년도 미국장 상승한 것만큼 우리나라 장 못 올라간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미국 주식을 하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는 거고, 그래도 2019년도 뭐 한 중순부터는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갔었는데, 뭐 팬데믹 터지면서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저점을 깨고 계단식으로 내려가다가 하락폭이 크게 나왔어요. 이렇게 크게 나왔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뭐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해요. 월봉으로 보면 앞에 이렇게 고점들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항상 지지 라인이 되었는가? 이거는 지지 라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기술적인, 심리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지. 여러분들이 차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 다 깨고 내려가는 거 대부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강한 시장이면 조정을 뭐 저런 구간에서 받을 때 저점 찍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외적인 이슈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뭐 호재가 있나요? 없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18년도에 깨지고 내려갈 때도 보면 저점을 한 차례 깹니다. 여기가 저점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이 깨져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척 하다가 마지막으로 깨지고 이게 올라간 거. 여기 이제 팬데믹은 사실 뭐 특수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을 깨고 저점을 잡아주는 척 하다가 4번째 깨게 되면 그때 진짜 바닥이 나오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N자 하락으로 본다 해도 이 폭만큼 빠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뭐 우리가 매크로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안 보는 건 아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 나 있고 금리 인상하니까 미국으로 계속 돈 빠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2400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기술적으로 보통 그런 자리까지 빠져야지 우리가 마음 놓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2500 1차적으로 2400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지금 한국 증시도 상승폭의 중심 가격이 2380포인트예요. 이 가격이 중심 가격이기 때문에 2400을 깰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항상 올라왔던 거의 중심까지는 빠졌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심까지 안 오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나, 정말 경기가 좋으면, 경제가 좋으면 지금 막 성장이 막 폭발적이고 수출 정말 잘 되고 완전 미쳤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냐? 무역수지 적자 나고 있고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제가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뭐 코스피 퍼가 10이고 뭐 저평가 국면이고,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왜 외국인들이 안 사고 기관들이 안 삽니까? 하고 이렇게 싼데 시장이 이렇게 싸고 저점인데 왜 그 사람들은 안 살까요? 기관들은 다 바보라서 안 삽니까? 외인들 바보 병신이라서 안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자위하는 거예요. 자위. 아니 뭐 수치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언제 뭐 그 수치대로 갔습니까? 뭐 미국 퍼가 그러면 뭐 20, 뭐 25, 30 가까이 되면 아유 뭐 고평가니까 빠져야 된다?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뭔가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숫자들로 기준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의 수치에서 변동이 크단 말이에요. 거기에 미치는 요인들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대외적인 그런 매크로적인 이슈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매크로적인 이슈가 심리 상태를 갖다 자극을 하게 되니까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거고, 금리 인상 인하라는 이런 빅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머징 마켓들은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외인들이고 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확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수급이 쏠린다.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는 뭐 가스 써야 될 거고 전기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전화기 써야 될 거고 통신 인터넷 해야 될 거고 그죠? 확정적인 수익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돈이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 방어주들의 지금 외인들이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경기 방어주 그냥 유틸리티 업종 대표적인 거 그런 거 몇 개 딱 놓고 한번 수급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그런 대로 돈이 다 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 얘기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또 다음번에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중요합니다. 선물 지수를 보면 저점을 이탈시켰어요. 선물은 저점 이탈시켰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물은 보시는 것처럼 이 전저점 자리 요 구간을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전저점이죠. 전저점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고, 뭐 추세 라인으로 이런 파동에 뭐 저점들끼리 두 점을 연결시키는 그런 추세 라인을 그어 본다라고 했을 때 요 추세 라인도 지금 뭐 지켜주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갭이 많이 떨어지고 미국장이 폭락한 거 대비해서는 잘 버텨주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버텨주는 주체가 개인입니다. 그죠?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수를 조금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저점 구간 2600포인트 이탈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장 때문에. 물론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 미국장이. 반등입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팔 수 있는 기회. 지금 보시면 이게 대략 제가 이제 뭐 15분봉짜리를 놓고 보는데 1시간짜리를 놓고 봅시다. 우리가 지수가 내려갈 때 흐름, 올라갈 때 흐름을 보면요, 그냥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정해져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보통 어떻게 올라가냐?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고점 돌파하고 내렸다가 다시 고점 돌파하고 내렸다가 다시 고점 돌파하고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걸 트렌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빠질 때는 저점을 깨고 나면요, 그냥 이대로 쫙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뭐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오고 또 저점을 이탈합니다. 그리고 또 반등이 나와요. 이 반등 폭은 뭐 알 수가 없는 겁니다만은 또 깨고 내리죠. 저점을 깨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또 저점을 깨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또 반등이 나오고 또 저점을 깨고 내리니까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이렇게 갖고 반등이 나오는데 요만큼 기간이 걸렸다 하면
또 깨고 내렸다가 다음번 올라올 때. 그러니까 바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파동이 점점 얕아지고 찌글찌글한 형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쫙 밀리다가 요런 구간에서 요렇게 하다가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매도세가 이제 점점 잦아지는 거죠. 많이 밀렸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보면 선물 시장 지금 어차피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니까 아까 2018년도 19년도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 장은 반등에 성공 못하고 더 빠졌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죠? 못할 겁니다. 왜?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올 거예요. 금리 인상 시점이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는 거하고 팩트와 현실을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뭐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들어올 거다. 그 들어와 봐야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상한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추세가 내려가고 있으면 하방으로의 압력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반등이 올라오면 아이고 지금 보유한 종목들을 팔아야 되는구나. 아니면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매수를 해갖고 뭐 종목들 올라오는 게 있다면 잘 팔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뭐 수익을 내는데 활용을 하시든지 시장이 맞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오늘 GS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강한 종목들 있잖아요. 뭐 UA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서 어떤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시장 괜찮아지겠지. 뭐 지금 뭐 시장 저평가니까 난 저평가 종목도 계속 먹어가야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장기 투자를 진짜 오래 하실 생각이 아니시면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시고 그 현금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나스닥 차트예요. 금융위기 이후에 돈 풀기 시작을 해서 돈을 쬐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잠깐 쬐다가 팬데믹 터지면서 이렇게 폭발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지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에 그동안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뭐 돈을 이렇게 푼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인플레이션 안 온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뭐 아마존 효과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죠. 왜? 중국이 셧다운을 해버리니까. 공급 과잉으로 물량이 계속 나오고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경쟁이 뭐 굉장히 치열해지다 보니까 서로 싸게 많이 팔려고 했던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없이 올라왔던 거예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멸망입니다. 뭐 미국만 망하겠지가 아니에요. 진짜 세계 멸망으로 갈 거예요. 왜냐? 연결되어 있으니까 미국이 풀어난 달러들이 전 세계를 멸망시킬 겁니다. 경제가 다 부러질 거예요. 이머징 국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아무리 외환 보유고가 많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을 겁니다.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확률이 적은 이야기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그런 블랙스완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항상 발생을 해왔어요. 이거 조금 확률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인데 굉장히 크게 나중에 터지면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어 블랙스완으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하락폭은 굉장히 깊었고 역대급으로 지금 많이 내려온 거예요. 조정이.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저점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시장은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손실이 얼마가 나든 간에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내 종목은 시장이 괜찮아지면 절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뭐 손실이 나든가 말든가 나는 뭐 나중에 더 사지 뭐 라고 생각을 해서 끌고 가는 전략이 하나 있을 거고요. 장기 투자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일단 나는 손실이 이 정도를 감내하더라도 리스크는 줄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주봉인데, 자, 제가 저점들끼리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요 선이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트렌드 하단 자리를 저점을 딱 찍고 지금 미국장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여기를 저점으로 자꾸 올려주면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트렌드상 하락입니다. 요 라인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면 많이 올라오면 요 라인이 될 거예요. 이거 진짜 많이 올라오는 겁니다. 15,000포인트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런데 거기서는 다시 하방으로 압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지게 되면 뭐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로 긍정적으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점을 갖다 여기를 안 깨고 여기를 안 깨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 모양이 뭐가 되냐, 바로 역헤드앤 숄더가 될 거예요. 이게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하고 경기가 괜찮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압력이 계속 소멸이 되는 그런 이슈들이 나와줘야지 결국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 시간이 굉장히 길 수도 있는 거고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저점을 이탈하고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고 종목이 부러졌다. 그러니까 추세가 상승하는 종목들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매도를 사람들이 많이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랑 가져가되, 추세가 하락으로 꺾여서 저점을 이탈시키는 종목들은 손실이 몇 퍼센트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정리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 한 번에 손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비중 크신 분들, 그런 분들 비중 축소를 하고, 또 시장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으로 나온다 하면 그때 비중을 올라갈 때 손실폭 줄여서 줄여나가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원치 않는 장기 투자가 이뤄질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는 이 라인을 지켜주는, 지금 뭐 일단 두 개의 선을 지켜주는 자리가 지지선이니까 지지선을 저점으로 자꾸 올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 저도 미래에 대해서 모릅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내려갈 거니까 다 파세요, 올라갈 거니까 보유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거는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고, 누가 미래를 알겠습니까? 제가 미래를 갔다 왔다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봤죠, 제가 뭐 안 내려간다고 했죠, 이런 개소리 하고 있으면 그 새끼는 그냥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거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를 한다라면 모를까, 그냥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 됐다. 그냥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시장을 예측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 다음에 매크로적인 이슈를 거기에 더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엄청나게 욕만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위험한 상황이란 거는 다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3월달 4월달 반등 한번 3월달에 쭉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다 까먹어버려요, 시장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계속 상기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낙폭이 과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 나오고 있고, 금리를 몇 프로까지 올릴지 알 수가 없어요.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려도 이머징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금리를 확정적으로 계속 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뭐 연준 회의 때마다 발생을 한다 하면 당연히 돈이 안 들어오겠죠. 달러 인덱스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은 당연히 병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과격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딱 고점 저항 자리거든요. 이거 뚫어내는지 그걸 봐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저항 구간이고 지수는 여기가 저점 구간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지수 바닥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이거 믿고 사람들이 매수하는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진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부분, 저점이고 고점이고 역사적인 고점이 왔으니까 내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안 되었을 시에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요. 오늘 시황 이야기는 뭐 차트를 베이스로 해서 뭐 거시경제 관련한 건 뉴스에 매일같이 나오고 있고 정보가 넘쳐납니다. 뭐 푸틴이 핵전쟁 가능성 이야기도 계속 꺼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음모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증시를 털어내기 위해서 뭐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확전의 가능성은 항상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들, 그 비중 조절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이 여기서 반등 나와주면, 이제 시장 좋아지는구나, 괜찮다가 아니라, 현금화를 갖다가 최대한 해둬야겠다라는 거를 기억을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저항 자리들 다 돌파하고 시장이 안정을 찾고 상승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그때 가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들로 투자할 종목을 찾아도 차고 넘칠 거예요. 제가 천지백갈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항상 시장에는 매매할 종목이 있고 매수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내가 꼭 저점에서 사가지고 이걸 뭐 수익을 내야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필요는 없다. 공격적인 투자가 되게 되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리스크를 무릅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돈이 100원이 있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100%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그런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한 20% 정도, 나머지 한 80%는 현금 들고 있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이런데 베팅 하시기보다는 물론 저점이니까 내가 손절 짧게 잡고 갈 수 있다 생각은 해요. 여기 깨졌을 때 에이 내가 요번에 베팅한 거 손절 짧게 가지 뭐. 그렇게 가능하신 분들은 해도 됩니다만 이게 아니신 분들은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관망을 하고 조금 더 추세적인 부분이 확정적으로 이렇게 좀 돌아세웠을 때 그때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뭐 단타나 단기 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면 되죠. 그거는 뭐 종목들 천지백갈이니까 시장에 맞는 종목들로 여러분들 공략하시고 저점 매수하시고 고점 매도하고 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들을 직장 다니시면서 그렇게 매매 못 하시는 분들 그냥 내가 올라갈 거라고 샀는데 내려가는데 하염없이 기다리지 마시고요. 추세 라인이 깨질 때는 일단 정리를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종목별로 봤을 때 상승 흐름에 놓여 있다 그러면 우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KT 같은 경우도 외인들 매수세 계속 들어와요. 지금 한 며칠 여기서 매도를 좀 했는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이 이탈되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유 관점, 매수 관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확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좋은 종목들은 저점에서 더 모아간다 생각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격할 때가 아니다. 관망해라. 뭔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다 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는데 비중을 지금 다 베팅하면 혹시나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더라도 분할로 접근을 하시되 시장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영상이 길어서 뭐 다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뭐 희망을 조금 가져봤었는데 희망이 지금 좀 사라져 가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에 여러분들의 투자한 종목들 올라와 준다 하면 최대한 손실 줄여서 탈출하시는 전략으로 잡아갖고 그렇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항상 맞다, 내가 잘 맞추니까 내를 따라라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관점들 지금까지는 뭐 거의 그대로 맞아 떨어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 관점을 공유를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뭐 거기에 따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저는 투자에 있어서 첫 번째도 리스크 관리고 두 번째도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여기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 또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때 가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뭐 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락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제 좀 반등 좀 한번 주다가 이렇게 한번 3천까지는 올렸다가 밀리던가 이런 흐름이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지금 지수가 좀 수렴을 해가는 그림으로 가다가 방향성을 뭐 위로 잡던 아래로 잡던 할 것 같은데, 이 구간까지는, 이런 구간 안에서는 테마주들 계속해서 움직일 거고, 장이 조금 좋다 하면 종목들 막 괜찮은 것들은 파닥파닥 움직일 겁니다. 그런 종목들에서 좀 단기적으로 포지션을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짧게 짧게 이렇게 끊어 가시고, 한 번 더 크게 밀리는 시점이 온다, 진짜 2400까지 만약에 오는 시점이 온다면 그때는 눈 감고 좋은 종목들을 담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큰 이야기들이 됐는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뭐 코스피가 이 트렌드 라인을 돌파하는 그런 시점까지는 방향이 안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들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기관 외인들이 물량을 갖다가 계속해서 지금 시장 충격 크게 받지 않는 선에서의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반등은 뭐 오늘 내일 정도, 미증시 많이 빠지면 다음날 반등 나오고 했죠. 그런 거에 대한 선반영으로 오늘 올라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반등 줬다가 또 깨고 내려가는 그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을 깨게 되면 반등 줬다가 또 깨고 내려갑니다. 그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이 반등 이후에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쌍바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나오게 되면 괜찮겠지만,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시장 관망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할 종목들이 있으면 뭐 지금 정리한다고 해서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급락 나올 때 지금 파는 건 아닙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었어요. 물론 저도 이때 매수를 하라라고, 단기 반등이 나올까 매수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어디서 위에서 팔았든 간에 잘 파는 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죠?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일단 보시고, 코스피가 2600을 깰 때 이 거래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터졌던 거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긴 한데, 그것도 뭐 시간이 지나봐야지 그 구간을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또 깨고 내릴지가 잡힐 겁니다. 오늘 보면 이 거래가 크게 터진 이 저점 자리를 지켜준 흐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 부분은. 그러나 미증시가 저점을 깼다, 선물 저점 깨고 지금 반등 나오는 중이다, 이 부분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걸 참고하셔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정리하면 뭐 별 내용은 없네요. 일단 저점 깼으니까 조심하자, 이게 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도 뭐 손절가, 뭐 추세가 깨지는 흐름이 잡히는 종목들은 그런 가격대에다가 딱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보세요. 뭐 맨날 안 좋은 소리를 드리는 것 같아갖고 마음이 무겁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냥 제가 눈으로 보고 있고 방향을 보고 있는 대로 이야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서울경제TV 홍익 이주연이었습니다.